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에 하는데 참 지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이 관계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도착하고 오늘 오전 일정까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고 그 성과가 다시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협력의 구조를 다시 만들 때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조금 연관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중은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면서 중국에 완전 견제구를 던진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두고 중일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난처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끌어당기는 게 중요하지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중국 발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71년에 유엔 총회가 대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중국을 집어넣을 때 이미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전 세계가 동의한 거거든요. 이건 뭐 대만이 억울해도 이게 명확한 국제 질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존중한다. 미국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네. 액날리정으로. 일본은 심지어 중일 공동선언에서 10분 이해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완전히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국과의 관계만 유지해도 중국으로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 그럼 곤란하게 만들 거면 국빈 방문이라는 걸 하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번은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게 네 가지거든요. 목표가.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가 1번이에요. 예. 2번이 민생 경제, 3번이 한반도 문제, 네 번째가 민감 현안이거든요. 한한 해제, 서해 구조물. 그렇게 보면 사실 완전 정상화라는 상징적인 모습 외에 양측이 충돌할 만한 이견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예. 이번 건은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역시 이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트럼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필요가 없죠. 지금 트럼프도 지금 중국 간다는 거거든요. 4월에. 예.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미국으로 국빈 방문했어요. 또 요청을. 예. 그 연장선상에 보면 이번에 크게 서로 민감 현안으로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을까요? 의전이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갔죠. 과거 우리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약간 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항에도 장관급 인사를 내보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항에 장관급 인사를 내보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 당연히 정상회담하고 중국의 권력서열 1, 2, 3위와 모두 접견을 하게 해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중국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권력서열 1위, 3위뿐만 아니라 권력서열 4위이고 차기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천지닝이라고 하는 상하이 당 소기까지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예. 1위부터 4위까지 다 만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천지닝이 그런 정도의 위상이 되게 된다면
저는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매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들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번에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계들을 상승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예. 많은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의전에 대한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만남들을 고려했을 때 전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진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중국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예. 또 그다음에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인지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형태로든지 소위 한국과의 관계들을 더 근접하게 만듦으로써 본인들이 이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이런 아주 다각적인 포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좀 판단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에도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해서 중국 하초 지켜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네 가지 네. 요구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그 중국의 뭐 혜택 중에 하나가 한한영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강훈식 실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뭐 정상회담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정부에 무언가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한령은 해제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10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이 국빈 방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거든요. 그럼 끝난 거죠. 여기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정상화됐다. 네. 그럼 중국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제 존중.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이 대만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미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이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중국을 연초에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 유동적인 국제 정세에서 예. 중국과 갈등 관계를 굳이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일본 갈 거거든요. 그런 실용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양측은 이번에는 서로 남는 장사지 서로 기싸움에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그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와 중국의 미래를 볼 때 북한은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예. 말 안 듣는 동생인 거죠.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가난한 동생인 거죠. 근데 옆집의 부자랑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의 98%가 중국이에요. 기분 나빠도 북한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